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죠, 그죠? 도대체 그러면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책이 너무 많죠, 그죠? 찾아봐도 머리만 아프고. 전부 다 읽으려면 골치 아픕니다. 일단 그러고 처음부터 어려운 책 들어가면은 뭐 부모님들도 어렵고 아이들도 어렵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좀 단순한 걸로 하는 게 좀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실 분은 지난주에 부천에서 교보가니까 어떤 어머니가 묻더라고요. 아이가 책에 너무 관심이 없다 해서 추리소설 같은 걸로도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일단 책이라는 매체하고 아이들이 좀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제들을 갖고 시작을 해서 아이들을 쉽게 말하면 점점 이렇게 함정으로 좀 끌어와야 돼요. 그냥 하자 하면 잘 안 해요. 요즘 아이들 게임 많이 하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게임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부모님들 여기 좀 계실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독서를 할 때는 몰입이라 그러는데 게임을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탐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일본에 있는 모리 아키오라는 이 뇌과학자가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도대체 책 읽는 거하고 게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128개 머리 전극을 머리에 붙이고 책 읽는 사람하고 게임하는 사람하고 실험을 해보니까 책을 읽었을 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전두엽과 후두엽, 그다음 척두엽들이 이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더랍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게임이나 오락을 할 때는 중추 기능, 쾌락 기능만 집중적으로 활성화된다고 이제 과학적으로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독서와 게임은 거의 상극이라는 게 게임 같은 거는 그때 즐기는 것 말고는 별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또 워낙 많이 하니까 그걸 또 100%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고 어떤 적당한 제어가 좀 필요하겠죠, 그죠? 보통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 보고 책을 읽고 자 이거 읽어라 저거 읽어라 하고는 책을 사줍니다. 그걸로 땡이에요. 끝이에요. 지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우리 교보하고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선정해가지고 아이만 읽지 말고 엄마, 아빠 같이 읽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 보고 책 읽어라 던져줘놓고 방에 던져줘놓고 다 읽었어 또 사줄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책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동화도 좋고 소설도 좋고 추리소설도 좋고 반드시 같이 읽고 토론을 해야 돼요. 아빠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 너 생각은 어떠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까 우리 하버드나 옥스퍼드에서 면접할 때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다음 엄마가 읽으니까 아빠가 읽는 거하고 엄마가 읽는 거하고 또 다르죠, 그죠? 사람이 다르니까. 그래서 엄마 생각은 이런 것 같더라. 너 생각은 어떠냐?를 통해서 끝없이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애들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냥 던져주고 돈을 주고 사라 그러면은 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읽고 토론하는 걸 그렇게 자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일요일 날 한 달 한 권 읽고 그날 저녁에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책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애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좀 달라지고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아, 이 책은 내만 읽는 게 아니구나. 엄마도 읽고 아빠도 읽고 또 형제가 있으면 형도 읽고. 그러면 애들이 집중도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냥 그전에는 읽고 그냥 휙 던지는 게 아니고 아, 이 책이 뭘 말하지? 어떤 걸 의미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걸 시작해가 조금씩 올려가는 게 좋아요. 전에 한번 그 일산에서 어떤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뭐 아이도 하나밖에 없고 그래 3명서 좀 하기에 좀 개면 적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한 2가족 정도 같이 하시라고. 왜냐하면은 같은 책을 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가족들끼리 3명이면은 옆집에 3명하고 뭉쳐가지고 여섯 분이 하면은 더 좋은 거예요. 시각이 더 넓어지겠죠, 그죠? 그럼 애들도 이걸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면은 애들도 관심을 가져요. 아, 다음 달에는 뭘 할까? 지금 여기 오신 분 어머님들은 젊으니까 여기 교보 본거 좋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2-3번은 와요. 와가지고 신간이 어떤 책이 나왔는지 한번 찾아봐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책이 왔는지, 신간이 출간되었는지, 마찬가지 여기 와서 어떤 책이 새로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직접. 동화도 좋고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책들을 중에서 한 권을 골라가지고 아이들 책이라 해가지고 어머님들이 무시하지 말고 나름의 눈높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쓰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게 선생님들이 일기 쓰라고 하면 제일 싫었어요. 보통 일기 쓰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름 방학 때 쓰라 하면은 29일 동안 안 쓰다가 이제 개학 한 이틀 남으면은 이제 바꿔가지고 그죠? 어제는 누구하고 어딜 갔다 왔다 이런 글쓰기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 글을 쓰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글쓰기는 내가 뭘 했다라는 걸 행적을 기록하는 행위지 글 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글은 쉽게 말하면 그런 일기를 어떤 분들은 뭐 평생 동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그렇게 써가지고 작가 됐다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두 번째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키워드는 애들이 내 노트를 한 권 사주세요. 그 노트는 그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느낌을 쓰도록.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이런 걸 써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을 비록 아이들 보고 쓰라고 하면은 책을 읽었는데 뭐 불안하다. 그럼 왜 불안하냐? 불안의 어떤 이 불안에 대해서 조리 있게 쓰지를 못하죠. 사실 아이들은 그죠? 처음에는 그냥 내비둬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 마음에서 이 직관에서 나오는 것들을 문장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이렇게 해서 늘은 거지 아까처럼 일기를 써서는 절대로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걸 자꾸 훈련을 좀 시켜야 돼요. 처음에는 한 줄밖에 못 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예전에 머나먼 송방이라는 소설책을 한번 읽고는 소설가가 갑자기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문구점에 달려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 원고지 100매짜리를 팔았어요. 그걸 사들고 와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했는데 불행히도 한 줄도 못 썼어요.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보면. 자, 그 어려운 걸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만의 확실한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에요. 이거는. 글쓰기는 이런 과정들이 자꾸 쌓이면서 세상을 보는 어떤 눈도 높아지고 이런 과정이 거듭되면 아이들이 세상 볼 때 그냥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 뒤에 또 다른 안 보이는 거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고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사물을 바라보는 눈높이를 스스로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가 중요한 거고 일기는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분들이 뭐 중학생 같으면 한 4, 5년만 하면은 한 20살 정도 됐을 때는 다른 아이들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자, 80년 초반에는 대학 진학률이 27%였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대학만 졸업하면은 좋은 직장 다 얻고 그다음에 시골로 가면은 플래카드 다 붙여줬어요. 서울대학교 입학 축. 지금은 어때요? 원래 대학 진학률이 87%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입 시험 쳐가지고 10점만 받으면 다 들어간다고. 졸업하는 게 조금 어렵죠. 근데 우리도 지금 제가 5월 달에 부천에 있는 그 중학교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우리 이제 국어 시간에 강의를 들어가 보니까 1년에 2반씩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3학년을 맡았는데 3학년은 9반까지 있는데 1학년, 2학년은 7반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반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은 대학을 자기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학생들만 있을 뿐 나머지는 다 갈 거예요. 한글만 쓸 수 있으면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인구수가 점점 줄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성장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고 인터넷 검색만 하면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에서 역발상으로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자기 논리를 확실하게 자기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대학을 가면은 이 아이들하고 난 달라서 거꾸로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을 때 읽어주는 게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책을 많이 안 읽죠, 그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때 만약에 책을 읽고 자기 논리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도드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머님들이 내가 만약 대기업의 면접위원이야. 그런 아이들이 졸업해가지고 기업에 면접을 왔을 때 누굴 뽑겠어요? 지식과 정보를 인터넷에서 단순하게 습득해가지고 앵무새처럼 말을 하는 아이들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 논리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어요? 누굴 뽑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하지 않고 글을 쓰지 않는 시대에 오히려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오신 거예요, 지금. 다른 어머님들은 별로 신경 안 쓸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어떤 기본 개념을 오늘 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이 넘칠수록 남에게 듣는 정보가 아닌 내가 말할 수 있는, 내가 주관적으로. 자, 스토리텔링을 완성한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했죠, 그죠? 뭐 드라마, 영화가 아니고 소설가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확실한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판사들은 판결문을 쓸 때 자기가 써야 됩니다. 우리 작년에 그 탄핵 때 봤지만 그 판결문 쓰려면 책이 한 권이에요, 한 권. 머리가 없으면 못 써요. 자기 논리가 없으면 못 쓰고, 자기 자신만의 확실한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판결문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업가들은 어때요? 사업가들이 자기 사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업 계획서예요. 이 돈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못 쓰면 자기 사업을 못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확실한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독서 읽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 다른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을 때, 다른 엄마들이 책을 읽지 않을 때, 아니 한 달에 한 권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달에 한 권 읽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이 되고 누적이 됐을 때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나중에 20살, 그다음 대학 졸업하고 사회 각 분야에 나가서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시대적 변화는 우리가 잘 눈치를 못 채요. 보면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 저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한 15년 만에 세상이 천지개벽되듯이 모든 사업 주체가 인터넷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보통 어른들은, 나이 같은 분들은 한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좀 바뀌었네. 보통 어떨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느끼냐면은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할 때요. 왜 대화가 안 통하냐면 시대 패러다임이 바뀐 걸 본인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걸 인식했을 때는 늦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애들 보고 돈을 벌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만 꾸준하게 하면은 5년, 10년 뒤에는 하버드 가면은 혹시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옥스퍼드 가면은 제 책을 좀 사주면 됩니다. 자, 오늘의 강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